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18살이에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딱 한 달. 그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아무도 절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았고 복도를 걸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1교시 수학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죠. 갑자기 복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반에 전학생 온대. 진짜? 남자야, 여자야? 여자래. 완전 예쁘대. 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봄바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조용히 해.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될 친구를 소개할게. 담임 송미래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친구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안녕하세요, 김지원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3년 동안 악몽에서 들었던,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김지원. 중학교 3년 내내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교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냐? 지원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야, 우리 같은 반이네. 완전 대박.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서연이 알아? 친구야? 중학교 동창인가 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저는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하필 여기에? 지원이는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중학교 때처럼 긴 생머리, 비싼 향수 냄새까지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원이가 제 책상 앞에 섰어요. 아이들은 모두 급식실로 갔고 교실엔 저와 지원이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그 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예전처럼 달달한 목소리로. 우리 진짜 오랜만이지? 반가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말이야. 지원이가 제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몸을 숙였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중학교 때 일은 다들 모르잖아. 너도 말 안 하고 싶지?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건 경고구나. 지원이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알았지? 그리고는 가볍게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책상에 엎드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또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년 전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랬어요. 처음엔 작은 장난으로 시작했죠. 심부름 시키기, 준비물 빌려달라고 하기.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돈을 빌려달라더니 갚지 않고 체육복을 빌려달라더니 찢어서 돌려줬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지원이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쌤,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그날 방과 후 지원이는 저를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야, 박서연.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지?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맞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시간.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려 했어요. 최대한 빨리 교실을 빠져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쓰레기가 쏟아졌습니다. 음료수 캔, 과자 봉지, 찢어진 종이들. 서연아, 너 청소 안 해? 지원이가 옆에서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교실 더러워지잖아. 좀 치워.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 척하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또 시작이야. 또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제 낡은 학생증을 꺼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진. 아직 웃을 줄 알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왜 또 당해야 해? 왜 또 참아야 해? 저는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제가 당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일기장. 사진, 문자 캡처, 몰래 녹음한 파일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모아뒀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저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저는 다시 시작된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침묵하며 3년을 보내야 할까요?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김지원이 제 반에 전학을 왔어요. 3년 만에 다시 마주친 악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로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늘은 아플까? 아니야, 그럼 더 의심받아. 결국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지원이는 벌써 와 있었어요. 제 책상 옆에 서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서연이 왔네. 좋은 아침.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지원이. 반 아이들이 보기엔 정말 친한 친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려는 순간,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갔는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교과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필통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서연아, 가방 정리 좀 해. 지저분하네. 뒤에서 지원이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아. 일단은 참아. 1교시 국어 시간. 선생님이 교과서를 펴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국어책이 없었어요. 박서연, 왜 안 펴? 죄송합니다. 교과서를 못 찾겠어요. 어휴, 챙겨와야지. 옆 친구랑 같이 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연 원래 저래? 아침부터 산만하네. 그때 지원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책상 서랍 한번 봐봐. 혹시 내 거 있을지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원이의 책상 서랍. 거기에 제 국어책이 보였습니다. 가져온 게 분명한데 어떻게 지원이 서랍에? 어머, 이거 내 거 맞네. 내가 실수로 가져왔나 봐. 미안해. 지원이는 웃으며 책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일부러구나. 첫날부터.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지원이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랑 같이 앉자. 거절할 틈도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지원아, 너 중학교 때 서연이랑 친했어? 지원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청 친했지. 그치, 서연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원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연이는 중학교 때 좀 남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 심부름도 시키면 잘해주고 착하긴 한데 좀 눈치가 없었달까?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구나. 착하긴 한가 봐. 지원이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린 친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잘 지내자. 응?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방과 후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사물함을 열었는데 체육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체육복을 못 찾겠어요. 그럼 견학해. 다음엔 꼭 챙겨와. 창피했어요. 다들 운동장으로 나가는데 저만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지원이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체육복 없어? 응. 어머, 이거 봐. 내 사물함에 체육복이 2개네. 지원이가 체육복 하나를 꺼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실수로 가져왔나 봐. 미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업은 시작됐고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심해. 알았지? 지원이는 빙그레 웃으며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 울면 또 당한다. 하교 시간. 교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청소 당번이 아닌데도 지원이가 청소를 하라고 했거든요. 서연아, 오늘 청소 좀 해줘. 나 학원 가야 해서. 그건 당번이. 에이, 친구 좀 도와주지. 중학교 때도 잘해줬잖아. 결국 저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혼자 교실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왜 또 이러고 있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반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서연이 체육복 사건 키읔. 근데 진짜 좀 산만한 듯. 지원이가 중학교 때 친구라며? 착하긴 한가 봐. 저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벌써 시작됐어. 이미지 조작. 중학교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작은 소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저를 문제 있는 아이로 만들었죠.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낡은 노트, 증거들이 담긴 일기장, 천천히 펼쳤습니다. 중학교 1학년 5월 14일, 첫 페이지였어요. 오늘 지원이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다. 처음엔 그냥 친구가 부탁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다. 내 돈으로 빵을 사오라고 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청소를 대신 하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너 왜 이래? 친구 좀 도와주지라고 했다. 또 넘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맞았다. 선생님한테 말했다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노트 위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4월 20일. 김지원이 우리 반에 전학 왔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시작됐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방 지퍼, 교과서, 체육복, 청소, 단톡방 내용까지. 이번엔 기록만 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싸울 거야.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주머니엔 휴대폰을 켜둔 채로 모든 걸 기록할 거야. 증거를 모을 거야.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아, 좋은 아침. 저는 처음으로 먼저 인사했습니다. 응, 좋은 아침. 지원이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잘 잤어.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가방은 멀쩡했습니다. 어제 지퍼에 작은 표시를 해뒀거든요. 만약 누가 만졌다면 알 수 있게. 좋아. 시작이야. 여러분, 저는 드디어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교활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능숙한 아이였으니까요. 과연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원이가 하는 모든 일들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급식실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학생이었어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그 조용한 아이. 강민준. 여기 앉아도 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달까요? 그때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뭐가? 지원이. 너한테 뭐 하는 것 같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아니, 들킨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우린 친구야. 친구가 친구 물건 숨기고 험담하고 심부름 시켜? 민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가워 보였던 눈빛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나 다 봤어. 어제 체육복 일도 오늘 아침 가방 만진 것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선생님한테라도. 말해봤자 소용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 지원이는 선생님들한테 착한 척을 너무 잘하거든.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만들면 되잖아. 뭐? 너 혼자 싸우지 마. 나 도와줄게. 방과 후 민준이 저를 도서관으로 불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뭐? 전 학교에서 내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봤어.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무서웠거든. 나까지 당할까봐.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 그 친구는 결국 전학 갔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후회했어. 그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방관하고 싶지 않아. 저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했어요. 민준은 생각보다 철저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녹음, 영상, 문자, 뭐든지. 난 이미 중학교 때부터 모아뒀어. 제가 노트를 꺼내자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아니야. 이건 중학교 때 일이야. 고등학교에서도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원이 엄마가 학교 이사장이래. 그래서 선생님들도 함부로 못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네. 이사장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일단 지원이 SNS부터 파봐야겠어.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가능해? 응, 나 이쪽으로 좀 배웠거든. 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녹음기를 켜두고 지원이가 하는 모든 말을 기록했어요. 서연아, 오늘 청소 좀 해줘. 서연아, 이거 좀 사다 줘. 야, 박서연. 왜 이렇게 굼떠? 하나하나 다 녹음됐습니다. 민주는 지원이의 SNS를 추적했어요. 비공개 계정까지 찾아냈죠. 서연아, 이거 봐. 어느 날 민준이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원이의 비공개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번 주 사진이잖아.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 그 아래 댓글. 우리 반 셔틀 키읔키읔키읔. 개웃겨. 저의 진짜 바보 아님? 중학교 때도 저랬대 키읔키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캡처해뒀어. 이것도 증거야.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해.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민준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나 아니면 여러 명의 증언이 있어야 해. 그럼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지원이가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몰라.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뒤 1학년 복도에서 어떤 후배를 봤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제 눈에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혼자 있는, 마치 중학교 때 저처럼. 점심시간에 그 아이를 따라가 봤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더군요. 문을 살짝 열고 보니 그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지원이한테 괴롭힘 당해?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답이었어요. 나도 그래. 나도 당하고 있어.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어.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도 당하고 있어요? 응. 중학교 때부터 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부터요. 지원이 선배가 복도에서 부딪혔는데 제가 사과를 안 했대요. 그 뒤로 계속. 뭘 당했어? 심부름이요. 매점 가서 빵 사오라고. 돈은 제 돈으로요. 그리고 청소도 대신하라고 하고 과제도 보여달라고. 똑같았어요. 지원이의 수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 문자랑 카톡이요. 좋아.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톡방을 열었어요. 김지원야 1학년. 오늘 청소 너 해. 김지원 왜 대답 안 해? 못하는 거야? 김지원야 내일 매점에서 빵 사와. 내가 좋아하는 거.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거 캡처해도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언니 이걸로 뭐 할 건데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싸울 거야.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증거 하나 더 생겼어. 진짜? 뭔데? 다른 피해자. 1학년 후배야. 카톡 증거도 있어. 민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조금만 더 모으면 결정타를 날릴 수 있어.
결정타? 응. 지원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민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처럼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지원이도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조용히 신중하게.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월요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서연아, 지원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너 요즘 민준이랑 자주 만나지? 그게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너희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아니, 뭘 들켰다는 거지? 그냥 친구야. 친구? 어제 도서관에서 둘이 뭐 하던데? 지원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도서관 구석에서 노트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누가 찍은 거야?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너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지. 지원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없어. 그래. 그럼 됐어. 지원이는 돌아섰어요. 하지만 교실을 나가기 전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조심해. 쓸데없는 짓 하다간 후회할 거야. 쉬는 시간에 민준을 찾았어요. 복도 구석에서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아, 우리 들킨 것 같아. 뭐?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원이가 우리 사진을 갖고 있어. 도서관에서 찍은 거. 누가 찍었대?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지원이한테 알려준 것 같아.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했네.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그때였어요. 복도 저쪽에서 지원이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헤어져. 더 의심받으면 안 돼. 민준이 재빨리 교실로 들어갔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지원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응, 너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예전엔 말 잘 들었는데 요즘은 눈빛이 달라졌어.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지원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살짝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오늘 방과 후에 청소 좀 해줘. 나 학원 가야 해. 오늘은 못해. 순간 지원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못한다고? 응. 나도 학원 가야 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매번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어제의 승리가 무색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박서연이다. 어제 그 일 주인공. 대박이다 진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지원이는 안 보였어요. 결석한 건가? 당연하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중요한 말이 있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었어. 다들 알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곧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릴 거야. 선생님, 그럼 김지원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될 거야.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쉬는 시간,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그런데 왠지 불안해. 나도. 너무 조용해. 민준의 말이 맞았어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급식실로 가려는데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서연, 강민준 학생은 교장실로 오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또 생긴 건가? 민준과 함께 교장실로 갔어요. 교장실 문을 열었을 때 지원이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앉아라. 교장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김지원 학생 쪽 변호사님이시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최진혁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서연 학생, 강민준 학생, 두 분은 어제 김지원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명예훼손을 했다고요? 우린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됐다는 보장이 있나요?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특히 SNS 내용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게시판에 김지원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그건 우리가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이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학교에 나올 수도 없어요. 애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건 지원이가 먼저. 증거가 있어요? 합법적인 증거가?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이사장님께서는 두 학생을 고소하실 생각이십니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요.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사장님,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끼리? 우리 딸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게 아이들 장난으로 보이세요? 지원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장실을 나왔을 때 저와 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민준이 힘없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우리가 잘못한 건가? 아니야. 우린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변호사가 그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1학년 후배였어요. 저희에게 증언해줬던 그 아이. 선배. 아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응? 뭐가? 증언 취소하라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뭐? 지원이 선배 엄마가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했대요. 거짓 증언하면 법적 책임 물을 거라고. 아이가 울먹였어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하세요.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소송당하면 안 된대요. 그럴 수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뛰어갔습니다. 민준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게 말이 돼?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거야?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서연아, 학교에서 연락 왔다. 내일 또 학교 와야 한대. 무슨 일로요? 지원이 엄마가
우리한테 합의를 제안한대. 합의요? 응, 돈을 주겠다고. 대신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증거를 다 없애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돼. 전 괜찮아요. 괜찮긴. 변호사까지 나왔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가 법을 잘 모르지만 상대가 너무 세 보여.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래도 서연아, 가끔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더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진 건가? 이렇게? 휴대폰에 민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우리 부모님도 합의하라고 하셔. 미안해. 괜찮아. 나도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너무. 그래도 어쩔 수 없나 봐. 우린 너무 어려.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서랍에서 낡은 학생증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사진.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가 얼마나 무력한지.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갔어요. 합의서에 사인하러. 교장실 앞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서연아. 응, 우리 최선을 다했어. 그치? 응, 최선을 다했어.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교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낯선 여자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MBC 탐사보도팀 기자 이수진입니다. 기자?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어제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요. 제보 받고 왔습니다. 제보요? 네. 학교 폭력 사건인데 이사장이 권력으로 묵살하려 한다는.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저와 민주는 서로를 봤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네, 할게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과연 이 기자는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기자 이수진 씨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준도 옆에 있었고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10년째 교육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예요. 이수진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 특히 권력형 학교 폭력 사건을 여러 건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모든 걸 말해주셔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는 거 없이. 이수진 기자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방송이 나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언론에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괴롭힘, 3년간 당한 일들,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난 지원이, 그리고 싸우기로 결심한 과정까지. 증거는 다 갖고 계신 거죠? 네.
여기 있어요. 민준이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사진, SNS 캡처 다 들어있어요. 이수진 기자가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주 확실한 증거네요. 그런데 지원이 엄마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이게 다 불법 증거래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수진 기자가 웃었어요.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방어 목적이면 증거로 인정돼요. 그리고 SNS는 친구한테서 받은 거라고 하셨죠? 그럼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저도 법률 자문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셨고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수진 기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 사건 저만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육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익명 제보가 들어갔거든요. 누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특별조사팀을 꾸렸대요. 조만간 학교에 나올 거예요. 민준과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틀 후 학교에 교육청 조사팀이 왔어요. 교장실에는 교육청 장학사 두 분과 학교 폭력 전문가가 계셨습니다. 박서연 학생, 강민준 학생, 편하게 앉으세요. 나이 지긋한 여자 장학사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러 왔어요. 두 학생의 제보를 받고요. 저희가 제보한 게 아닌데요. 알아요. 다른 분이 제보하셨어요. 하지만 내용이 심각해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어요. 장학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지원 학생의 학교 폭력 의혹. 중학교 때부터 지속됐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장학사님들은 꼼꼼히 메모하셨습니다. 증거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기 있어요. USB를 건넸습니다. 좋아요. 이거 분석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 면담도 진행할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요? 네.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교육청 조사팀은 학교 전체를 뒤집었어요. 학생들을 1대1로 면담하고 선생님들도 조사했습니다. 1학년 후배도 다시 불려갔어요. 이번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해 학생이 후배 한 명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2학년에서도 2명, 3학년에서도 1명. 총 4명의 학생이 지원이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네요. 심부름, 금품 갈취, 언어폭력. 장학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해예요. 일주일 후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학부모 대표,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까지 모였어요. 저와 민준도 참석했습니다. 지원이와 그 어머니도 왔고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김지원 학생의 학교 폭력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건 지원이 어머니가 일어서려 했지만 장학사님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해 학생 5명의 일관된 진술, 물적 증거,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화면에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더 나아가 이사장님께서 피해 학생 가족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뭐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2차 가해입니다. 지원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사장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학교 폭력으로 판단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 학사님이 서류를 읽었어요. 김지원 학생, 퇴학 처분. 안 돼. 지원이가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이사장 김혜진 씨, 직위 해임 및 비리 조사 진행. 지원이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전체 학생 대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지원이와 마주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응, 너 행복해? 뭐, 나 망하는 거 보니까 행복해?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거짓말. 진짜야. 난 그냥 더 이상 당하기 싫었을 뿐이야. 지원이가 비웃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 결국 너도 복수한 거잖아. 복수가 아니야. 정당방위였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넌 3년 동안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런데 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거야? 난 그냥. 지원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뭔데? 외로웠어. 뭐? 엄마 아빠는 날 관심도 없었어. 돈만 주고. 친구들은 다 내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유일하게 내가 존재하는 느낌이었어. 지원이가 울먹였어요. 그게 변명이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의 외로움이 내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지원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허무함이 섞인 그날 저녁 MBC 뉴스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학교 이사장의 딸 3년간 학교 폭력 자행. 권력형 학교 폭력의 실태. 이수진 기자의 취재였습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로 인터뷰가 나갔어요. 3년 동안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해자의 엄마가 이사장이었으니까요. 방송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그날 밤 민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뉴스 봤어? 응, 봤어.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서연아, 응? 왜 기분이 이상해? 이긴 건데. 나도 그래. 이긴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해. 나도.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서연아. 응? 후회 안 해. 싸워서. 너는? 나도. 후회 안 해. 밤늦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겼어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끝일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어요. 학교는 여전히 돌아가고 저도 여전히 1학년이었습니다. 지원이는 퇴학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대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어머니는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고 학교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했어요.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목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봤어요.
서연아, 안녕. 응, 안녕. 이제 아이들은 저를 학교 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박서연으로 봐줬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상한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저 애가 김지원을 퇴학시킨 애야.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되겠어. 피해자에서 가해자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점심시간 민준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서연아,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아직도 힘들어? 힘들다기보다는 이상해. 이긴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정의를 실현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응, 복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는데도 우리는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서연아, 응? 후회는 안 하지? 응, 후회는 안 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너는? 나도. 이번엔 방관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민준이 씩 웃었어요. 방과 후 혼자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전에 1학년 후배가 혼자 울고 있던 그곳.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3년. 3년이 걸렸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침묵했어요. 참았고 견뎠고 기록했죠. 그리고 결국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무리 이겨도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민준이었습니다. 왜 올라왔어? 너 찾으러.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려고. 민준이 옆에 섰어요. 뭐 생각하는데?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평범하게.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지. 넌 이제 자유야. 민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유. 맞아요. 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낯익은 목소리. 지원이었어요. 지원아? 응,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했어?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미안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진짜 나쁜 짓 했구나. 넌 나한테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냥 내가 이상했던 거야. 왜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이미 다 끝났잖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넌 용서 안 해도 돼. 당연히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으면 해. 알았어. 그리고 행복해.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학생증,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이 들어있는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 이해는 몰랐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고통도 있었지만 그만큼 강해졌다는 걸. 저는 학생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야. 간직은 하지만 붙잡고 있지는 않을 거야.
노트도 꺼냈어요. 3년간 기록한 일기장.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고통의 기록, 분노의 기록, 그리고 결국엔 승리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7월 15일. 오늘 지원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사과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려 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록이야.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 조금 가벼웠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응.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야. 1교시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교과서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학년 후배가 다가왔어요. 선배, 그동안 고마웠어요. 응? 뭐가? 선배가 용기 내서 싸워줘서 덕분에 저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그 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잘됐다. 앞으로도 힘내. 네. 선배도요.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구나. 방과 후 도서관에 갔어요. 혼자 공부하려고요. 책을 펴고 앉았는데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저도 이제 저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천천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물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아,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응. 예전엔 늘 어두웠는데, 이제는 웃는 것도 자연스러워.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미안하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 괜찮아요. 진짜로.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겼어. 싸웠고 이겼어. 하지만 알았어요. 승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끔은 아프기도 하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어요. 상처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고맙다, 나 자신. 혼잣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싸워줘서, 끝까지 견뎌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어요. 학교 폭력 예방 주간, 피해자 상담센터 개설,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네. 응, 작지만 작아도 괜찮아. 시작이잖아. 그래, 시작이야. 우리는 게시판을 보며 웃었어요. 몇 주 후 학교 앞 카페에서 이수진 기자를 만났어요. 서연아, 어때?
요즘, 좋아요. 많이, 다행이다. 그 뒤로 제보가 더 많이 들어왔어. 비슷한 사건들. 정말요? 응. 내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된 거야. 이수진 기자가 미소 지었어요. 기억해.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알아. 저 혼자는 아니었어요. 민준이도 있었고 기자님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야. 감사해요. 천만에. 앞으로도 힘내. 그날 저녁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오늘 이수진 기자님을 만났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기분이 이상하다. 좋으면서도 씁쓸하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괜찮다. 상처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다시 펜을 들었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박서연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끔은 아프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싸웠고 이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